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맨 처음에 연설하기 직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시카고 연은 총재가 대차 대조표 축소는 일단은 중순쯤에야 예상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11시 33분에 딱 한 이제 뭐 비트가 43.7K쯤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딱 나스닥도 14K, 14.01K쯤에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전 성명이 나오는데요. 이제 사전 성명이 나오기 전에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한 걸 보겠습니다. GDP 성장, 그리고 아파트 이제 그 임대 상승, 가격 상승,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다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어요. 바로 진짜 시작한 지 딱 12시에 시작한 지 진짜 뭐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암호화폐 변동성에 우려스러우며 러시아가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나 코인을 통해서 아니면 뭐 CBDC를 통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지가 우려스럽습니다. 제재를 회피하는 거에 대한 거죠. 그쵸? 그래서 좀 여기에서 진짜 거의 2% 이상이 급격하게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뭐 나스닥도 갑자기 급격하게 1%가량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의 용기를 칭찬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위로 돌아가서 이제 사전 성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언제나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그리고 연준의 파월, 페드의 파월이 3월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예상. 이렇게 말을 했고요.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로 인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는 분석 중이지만, 하지만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들어오는 새로운 데이터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거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게 변수가 하나 많으니까요. 현재로서는 3월 금리 인상이 합리적일 것으로 이제 예상 중이라고 합니다. FOMC 위원들이. 그리고 금리 인상 절차가 시작되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기 시작할 것. 공급 및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수요가 완화된다면 올해 인플레이션으로 하락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 중. 경제활동 작년 5.5% 빠른 속도로 확장. 백신 접종, 경제 재활성화, 기계와 기업의 건전한 재정 상태 덕분에 괜찮았지만, 하지만 오미크론으로 인한, 특히 오미크론의 엄청난 전파력으로 인해서 1월 중순 이후 급격히 경제가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뭐 실업률도 낮아졌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요거 내용은 미리 나왔었습니다. 네. 미리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지?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미리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적용이 됐었습니다. 요 내용이 미리 나와가지고 테스트모니가 다운받아서 이제 PDF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은 새로운데 요 내용은 그냥 요걸 그대로 읽은 거라서 사실 별로 달라질 건 없었고요. 요 내용이 요약한 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아까 물어보셔서 뭐 0bp인지 25bp인지 50bp인지 75bp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25bp를 올린다고 했지만 사실상 땅땅땅 25bp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막말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시간은 아직 2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쫙쫙 넘기고 이제 뭐 모기지 이제 증가로 인해서 뭐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면 주택 수요가 진정될 것으로 분석 중. 현재 적절한 가격의 임대주택이 부족하다. 경제가 얼마나 타이트한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 모기지 이율이 오르면 주택 수요가 진정될 것으로 분석 중입니다. 주택 인플레이션은 CPI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일단 강력하고 인플레이션은 타깃보다 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는 몇 달 동안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연준이 갖고 있는 도구를 사용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토파일럿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그냥 크루즈 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하나 적용을 하겠다. 아니면 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올리거나 내리거나 뭐 자기네들이 이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 그러고 대차 대조법 축소도 진행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러시아의 제재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거나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침공 이전의 연준에서는 이미 3월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힌트도 해줬고 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마 3월에 금리는 25bp 인상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5bp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올해의 계획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올해의 계획이 뭐고 25bp가 최대인가 맥스인가 아니면 뭐 다른 계획이 있나요? 그랬더니 3월 이후에 회의에서 25bp 이상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3월에서 올릴 수도 있고 확정된 건 없고 그냥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스위프트 송금 시스템 이런 거는 뭐 이제 뭐 제재는 연준 쪽 일이 아닙니다. 뭐 그러면서 대답을 좀 회피를 했고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공식적인 정보를 받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죠. 떠든다는 거죠. 이제 뭐 그래서 암호화폐도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뭐 차단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전화, 인터넷 뭐 등등 뭐 새로 나온 것들은 항상 규제를 받아서 제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 암호화폐 법안이 의회에 들어와야 될 것이고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이제 뭐 전쟁의 디지털 통화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이제 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뭐 읽거나 듣거나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뭐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딱히 막 보고받은 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그걸로만 이해해서 악용되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일단 요거가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요. 일단 미국 CBDC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답변이 어렵다. 혜택이 비용보다 클지에 대해서 아직 분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CBDC들은 투기에 사용이 된다 그랬어요. speculation. 그래서 아직 뭐 디지털 화폐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게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더 높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 중인데 다음 FOMC 회의를 준비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매우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이 얼러트 하고 있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쭉쭉 넘어가서 일단은 미국 은행의 자본은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자본 부족이 매우 큰 위협이라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고 이제 맞추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그냥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연준 대응이 느렸다. 하지만 당시 FOMC 12월 FOMC에서 얘기를 했지만 당시에는 그게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이제 뭐 다른 거는 딱히 막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 이제 한번 대차게 까였어요. 혹시 작년에 제 방송 보신 형님들 기억하세요? 제가 제 방송에서 건져가시라고 하는 거 하나 있었죠. 트랜스토리. 제가 트랜스토리 일시적 나올 때마다 제가 쳐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결국에는 그렇게 자신감 있게 트랜스토리 일시적 했는데 올해 결국 이런 꼬라지가 났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올해와 내년에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근데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올해도 안 되면 어쩔 거냐? 책임질 거냐?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정말 달라요. 믿어주세요. 왜냐하면 올해는 많은 정책 수용을 철회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르고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 중입니다. 이제 테이퍼링도 하고 뭐 이제 뭐 긴축도 이제 할 생각이고 뭐 금리도 올릴 거고 하니까 올해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는 다르다. 말은 똑같이 하지만 그래서 재정 정책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뭐 닭고기 이런 얘기는 필요 없고요. 그렇죠? 나머지도 크게 중요한 건 없고 그냥 과거의 실수를 그러니까 1980년 초에 인플레이션을 재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랑은 다른 게 하나 있대요. 요거 키포인트 하나 찝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기다리고 그냥 냅뒀는데 이제는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1980년도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을 인지하고 있고, 하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의 이러한 상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유도 미국의 경제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딱히 중요하지만, 이제, 막 지금 당장 막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달러가 더 나은 통화가 될 수 있도록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달러를 가장 매력적인 통화로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 스위프트 송금 시스템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를 알 수 없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옥수수, 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가격 변동이 클 수 있으며 정확한 효과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아까 말씀드렸었죠. 밑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2차 파동이나 뭐 2차 충격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게 지금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뭐 현재로서는 미국의 경제 중추는 러시아와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따가 밑에서 저격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가에 대한 것도 유가만큼은 뭐 이제 좀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변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다른 거는 또 이제 또 건너뛰고 이것도 건너뛰고 이거 뭐 전 세계적인 기아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러시아에서 전 세계의 3분의 2의 옥수수 및 밀 비료인 2천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료를. 그쵸? 그래서 러시아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식량 공급과 전 세계적인 식량 공급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다시 대답은 못했지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아예 뭐 경제와 영향력이 없습니다라는 거는 또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아마 형님들이 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형님, 누님, 동생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국가들과 동맹들이 힘을 합쳐서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라면서 좀 옆길로 새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히 연준이 이제 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 넘어갔습니다. 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대차대조표는 이제 경제의 상대적인 크기로 되돌릴 것이며 연준의 정책이 현재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니라는 게 연준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업률 하락에 연준이 기여를 했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까 위에서 나왔었죠. 64개국이 미국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지금 인플레이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는 안정된 화폐인가 사운드 머니인가 그랬더니 네, 미국 달러는 안정된 화폐입니다. 기축통화 그리고 준비통화도 유지를 할 것.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잡고 뭐 잘 해결만 하면요. 그리고 이제 ESG를 제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ESG에서 대략 말씀을 드리자면 뭐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environment, social 이거 틀렸네 스펠링이. social 그리고 사회, 환경 사회 그리고 governance 그리고 지배구조를 뜻하며 ESG 경영이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경영과 투명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 뭐 나중에 나오면은 혹시라도 아시게 되면 저는 아마 까먹을 것 같아요. 한 두세 번 정도 나와도 까먹거든요. 그 후에 나오면은 기억을 하니까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뭐 미래지향적으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FOMC 요원들 다수가 현재 고용 상태가 최대 고용 상태에 있다고 분석 중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긴축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이거 조금 중요하죠. 상한선이 있었대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3년 정도를 놓고서 본다면 상한선의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대차대조표가 3년 정도면 연준이 원하는 수준까지 갈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통화 완화 정책, 뭐 긴축 정책, 뭐 등등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도대체 의회에서 몇 번이나 설명했나요? 그랬더니 하하하 하면서 웃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얘기해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게 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 된다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글쎄요, 뭐 이거는 뭐
국가안보위원회나 뭐 국방부나 뭐 다른 부서들이 전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좀 돌려까면서 이런 것도 생각 안 한다고? 이런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텐데 이러니까 뭐 그렇다면 뭐 FOMC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라고 그냥 받아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딱히 뭐 대만, 중국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금리 인상은 이미 예전부터 예견된 것이라고는 했어요. 그쵸? 아마 뭐 해수면 얘기도 물어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I don't know. 처음은 아니지만 얘도 이제 오랜만에 I don't know. 진짜 모릅니다라고 대답한 건 또 다른 부서나 타 기관도 아니고 I don't know가 나온 거는 좀 오랜만이긴 하네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가 놀랐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돌려가기 한 번 더 나왔죠. 일시적인 거.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FOMC에서 번영으로 가는 길을 인쇄한다는 얘기가 이게 돈을 뽑아내가지고는 번영으로 갈 수 없다는 걸 배웠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딱히 뭐 그냥 회피 살짝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또 연준은 3월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인상 후에 연이어 인상할 것으로 분석 중입니다. 그러니까 FOMC마다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언제든지 의도치 않은 긴급한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로우업을 해달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리고 예전부터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가 지나가며 단기적으로 금리도 인상시키고 대차 대조표도 축소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돌발 이벤트들이 이제 연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거나 행사가 될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12대시를 승인하는 것도 논의를 해봐야 되고 이제 연준의 중립금리가 2에서 2.5%로 예상되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2%보다도 더 상승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이렇게 부드러운 착륙을 해보려고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 전에 진행했던 테이퍼링처럼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논의할 때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뭐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나머지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시던 내용이거나 나왔던 내용이거나.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암호화폐가 제재를 피하기 위한 회피하기 위한 좋은 수단인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은 어떤가? 일단 암호화폐 자체는 뭐 모두가 이제 뭐 볼 수 있게 공개돼서 진행이 되긴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일단은 연준의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서 법 집행기관 및 국가 보안을 위한 추적조차 못하게 하거나 이제 뭐 막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 하긴 했어요. 그게 바로 여기였어요. 정확히 이것만큼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내용 나오면서 떨어진 것만큼은 거의 한 90%이지 않을까 99% 뭐 90%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금리를 올리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뭐 이제 다른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고 정상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실업률이 낮아진다면 빈곤율이 낮아지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네요.